이거는 그냥 원래 선템으로 연은 잘 안 가거든요? 연은 가면 좀 원래는 코어템 뽑은 다음에 좀 연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연은 가주자. 이 판은 가도 될 것 같아. 솔직히 라이즈가 솔직히 그나마 지금 라이즈 하기 가장 이상적인 그림 나오긴 했거든요. 상대편의 CC가 막 진짜 미친 듯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파이팅 가능할 정도의 데미지를 가진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은근히 할 만한 것 같아요. 아니 승률 55%인 아칼리 남겨놓고 승률 45%인 챔피언 두 마리가 만났다? 오씨. 이거 매치업 꿀잼이다 근데. 여기서 관전 포인트 그거거든요? 과연 성장을 했을 때 누가 더 괜찮을까 했는데 저도 약간 후반 템트리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보면은 지금 이 리안드리가 봤을 때 마간 올라가는 것 때문에 탱커를 잡는 게 굉장히 좋긴 한데 솔직히 상대가 탱커라고 하기에는 한 명밖에 없어요. 뭐 레오나도 있구나. 근데 이게 보면은 생각보다 루덴이 뭐 괜찮은 부분도 있긴 한데 이 판은 그냥 리안드리 가도록 할게요. 탱커가 좀 많아가지고 초반 라인전은 굳이 뭐 라인을 밀고 당길 것도 없이 상대가 케인에다 불러대기 때문에 그냥 난이 맡겨두고 상대편 갱킹 오는 타이밍 난이 터트리면 웬만해서 갱킹 안 당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레벨 2까지만 난이 터트릴 수 있는 타이밍까지만 좀 라인 당기면서 사리고 있다가 라인 한 번에 밀도록 할게요. 지금 그리고 은근히 보이지 않는 그들의 심리전 이게 있어요. 상대편 블라디가 아무리 똥챔이고 라이즈가 똥챔이라고 하지만 서로 약간 견제를 하기 위한 모션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약간 그들만의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블라디 제가 CS 먹으려고 할 때마다 약간 살짝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봐봐. 스킬 안 썼잖아. 견제하려고. 진짜 이 오랜만에 보는 라이즈와 블라디의 매치업. 감동이다, 감동. 야, 블라디 잘해. 우선 이렇게 계속 WQ를 견제해주면서 블라디 스킬 빠진 타이밍 때 압박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스킬이 빠지는 타이밍 때다 견제를 해줘야지 라이즈가 블라디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압박 넣어주고 있고 강화 Q 있는 타이밍에 좀 사리가다가 저거 빠지는 타이밍 때 다시 한번 푸시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해줄게요. 라이즈가 은근히 평타를 섞는 게 중요해가지고 평타 이렇게 섞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결국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버릴게요. 야 잠깐만, 야 설마. 놀래라. 근데 우리가 보면 이게 라이즈가 이제는 견제를 하다 보면 오히려 마나가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 나오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케인이 온다고 해봤자 블라디미르기 때문에 호응이 안 돼가지고 저는 나쁠 게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제 이 블라디는 텔포가 아니기 때문에 라인 앞으로 나가서 계속 견제를 해주면은 HP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일방적인 압박이 가능한 타이밍에는 앞으로 나와서 경험치도 먹지 못하게 압박을 계속 해주세요. 이게 블라디가 안 좋은 이유인데 초반에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초반 라인전이 너무 약하고 이런 라이즈 같은 챔피언에게도 좀 견제를 당할 정도로 약한 거면은 이 비싼 코어템 3,400원짜리 아이템을 뽑을 수 있는 타이밍이 거의 나오지가 않나요. 그 전에 끝나버리는 거지 그냥 게임이. 이건 한번 살짝 유도 한번 해볼게요. 갱킹 카직스 또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유도해보면서 압박 넣어주고 있고 적당히 딜관 한번 해준 다음에 텔포를 타가지고 라인 복귀하는 식으로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뭐 이 블라이 또한 지금 피마나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아마 집갈 확률이 높다 보니까 적당히 눈치 봐주면서 집까지 못하도록 이렇게 스킬을 사용을 해주면은 집까지 안 할 확률이 좀 있는데 선택 잘했어요. 이거 집 안 갔으면은 많이 괴로웠을 텐데 선택을 잘했네요. 웨이브 선을 좀 본다? 고난 있더라도 이렇게 집을 가면은 뭐 나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괜찮긴 하겠지만 뭐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손해죠. 저는 오히려 집 갔다가 바텀 쪽에 텔 타면은 지금 이제는 케인이 아까 바텀 쪽 갱을 갔잖아요. 그렇다는 건 즉? 땡큐. 좀 예상한 그림은 아니긴 했는데 원래 케인이 보시면은 이 아까 아래쪽 캠프를 먹고 갱을 갔기 때문에 이제 위쪽 캠프를 먹으러 가기 위해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바텀 쪽에 텔 타면서 이 다이브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 했는데 어떻게 케인이 보시면은 캠프를 포기한 다음에 이거는 미드랑 바텀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답 없다 어떻게든 한번 바텀 갱킹을 통해서 게임을 뒤집어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봇갱을 가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면서 굉장히 좀 좋은 이득을 취했네요. 이제는 라이즈가 2킬을 먹었다 보니까 코어템이 빨리 나와요. 아무리 지금 똥인 챔피언이라 하더라도 코어템이 1코어가 빨리 나온다고 하면은 딜적인 부분은 확실히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게임을 굴릴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생기는 것 같고, 라인 빠르게 밀어주면서 저는 집 갔다가 아이템 뽑아오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케인이 집착이 엄청 심해요. 이게 좀 정글러가 망하는 가장 진짜 뻔한 패턴? 그런 건데, 이게 내가 망했네? 어떻게든 갱킹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갱킹이 실패했을 때 돌아오는 리스크가 엄청 큰 이유가 뭐냐면은, 정글들 솔직히 요즘 정글 보잡기 엄청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케인 같은 챔피언으로 캠프 한 세네 개 돌면은 레벨링 굉장히 빨리 되는데, 지금 딱 망하고 있는 그림이죠. 심지어 죽어버렸고, 이제 저 말린 케인 상대로 블라디는 케인이 말렸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제 제가 이런 챔피언 상대를 어떻게 하면 되냐. 라인 밀고 로밍 갔을 때 리스크가 없어요. 저는 보면은 뭐 케인이 잘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정글을 마주친다 하더라도 전혀 무섭지 않은 상황이어서 라인 빠르게 밀어준 다음에 상대편이 CS 받아먹은 타이밍 때 주변으로 움직여준다고 하면은 저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 그냥 과감하게 움직이면서 탑 다이브 각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탑이 만약 집 간다고 하면 뭐 그것만으로 나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번 슬쩍 확인해준다 만약 집 갔으면은 네 빠지고 아니면 다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졌고 이제는 네 저거 살리러 갈게요. 우선 뭐 상대가 라인 홀딩 해봤자 블라디가 라인 푸시가 빠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라인 홀딩을 하고 라인 푸시가 빨라가지고 만약에 좀 라인 관리가 자유로운 챔피언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손해가 엄청나게 많은데, 보시면은 라인 푸시조차 하지 못하는 이 블라디라는 챔피언은 또 이게 큰 라인 손을 입힐 수가 없습니다. 홀딩을 한다고 그냥 여유롭게 집 갔다 와가지고 핑하 사가지고 천천히 걸어가면은 웨이브가 타워에 있는 그런 정말 좋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저는 이 웨이브 받아먹으면서, 아까 전 탑에서 킬도 먹고, 어시였구나. 어시 먹고 미드에서 웨이브까지 다 받아먹는 그런 최고의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레벨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버리게 되는 거죠. 계속 반복해주시면 돼요. 굳이 블라디를 팰 필요 없이, 어차피 타워에 있는 블라디를 다이브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계속 라인 밀어주면서 다른 쪽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상대편 CS 받아먹을 때 저는 움직이면서 차에 걸려주고 용, 전령, 킬 다 챙기면서 게임을 터뜨리면 되는 거죠. 우선은 뭐 당장은 바텀으로 가는 것보다는 네 한번 채굴 한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채굴 한번 해준 다음에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할 거고, 이게 근데 블라디가 바텀 커버를 가는 거 같거든요 아마? 이게 좀 악효과가 날 수 있어요. 상대가 답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봐봐, 초반에 바텀 그 텔타 가지고 킬 2개 만들어냈잖아요. 그 다음에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역전하고자 억지로 뭘 하고 있지만 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상대편은 뭘 할 수가 없고, 솔직히 말해서 블라디가 아마도 미드에 갔다가 바텀으로 뛴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빨리 뛰었으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상대 미드 입장에서 상대가 결국 라인 미는 게 느리면은 턴이 없어서 고민하면 그냥 게임이 답이 없습니다. 저 챔피언은 그냥 한 번의 실수도 아니야. 한 번의 생각도 실수하면 안 돼요. 근데 약간 생각에서 망설여 버리는 순간 게임이 힘들 수밖에 없고, 탑이 죽는다고 하지만 저희가 워낙에 한타가 좋은 조합에다가 주도권을 너무나 확실하게 쥐고 있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있는 상황은 나오지 않겠네요. 이제는 뭐 상대편 입장에서 탑을 잡았기 때문에 탑 쪽에 서포터 보내고 전령을 먹는 정답이 하나 있긴 해요. 근데 만약에 잔나가 같이 올라온다고 하면은 전령은 충분히 막을 수 있긴 한데, 튀긴 전령밖에 없긴 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전령 먹은 다음에 한 턴 벌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야 잔나 움직임 좋아요. 근데 탑에서 카직스가 킬을 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딜강 해버리면은 전령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뭐 전령 아이고야, 전령을 줘야 될 것 같고, 케인의 위치가 지금 정확히 확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사리면서 플레이를 하도록 할게요. 케인 위치 보였죠? 확보해주면서 바텀 확실하게 뭐 할 수 있도록 체크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따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미 좀 잘 싸우긴 했는데, 잘 살았어요. 어떻게 또? 이건 따로 갈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미드웨이브 밀어주면서 적당히 라인선에 일으키도록 합시다. 보시면은 되게 억지로 많이 하려고 하죠 상대가. 이 롤이라는 게임이 억지로 한다고 해봤자 솔직히 대놓고 로밍을 가게 되면은 상대가 서로 수준이 거의 티어라는 게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구간인데, 봐봐,
라인을 밀고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아핑을 지키게 되고 이런 게 다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안 간 것만 못한 타워 체육을 당하고 웨이브 잃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당해주는 팀원도 가끔 있겠지만 사실상 티어가 비슷하다고 하면 이런 거 당해주는 건 굉장히 없고 그냥 이 타이밍 상대편이 아래로 빠진 타이밍 때 만약에 타워 체육을 해주면서 전력까지 먹는다고 하면은 이 게임은 그냥 차이가 답도 없이 나버리는 건데 상대편이 지금 진짜 그냥 최악의 수를 두고 있는 거죠. 저는 그냥 이 타이밍 때 억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타워 체육을 해주면서 성장해주면 되는 거고 이제는 집 갔다 와가지고 코어템을 뽑는다 과정을 했을 때 이제는 1코어가 나왔을 때 효율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상대편이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빠르잖아. 우선 집 갔다 와가지고 바텀 쪽에 테일 한번 봐주도록 할게요. 바텀이 좀 아까 손해를 좀 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커버를 한번 해주기 위한 텔포를 타기 위해 전적을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아이템은 상대편이 CC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헤르메스 가면서 네 템을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드가 제가 옛날에는 좀 개념이 라인 푸시가 빠르고 로밍이 좋은 미드 챔피언들에게 미드 가운데 와드를 박아라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라인 푸시가 안 좋은 챔피언들 상대로는 미드에 와드를 박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상대편 정글 쪽에 깊숙하게 와드를 박아주면은 정글차 확보되면서 어차피 저렇게 라인 푸시가 느리고 초반에 안 좋은 챔피언들은 안 좋다 보니까 게임이 이렇게 초반에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텔 포기해야겠다. 이거는 텔 탈만한데? 아니다 애매하다. 이건 카젝스 오면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카젝스가 들어온 타이밍 때 텔을 타줬고 뭐 만족스러울 만한 킬은 아니긴 하지만 어차피 전령이 있어가지고 아니다 근데 이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이미 바텀이 약간 하나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상대편이 진짜 게임을 너무 터쳐있다 보니까 억지로 지금 보면은 바텀에 많이 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타워 라인 딱 쓱 밀고 전령 풀면은 타워 깨진 다음에 원딜이 화낼 수 있으니까 약간 멘탈 치유도 가겠습니다. 당겨진 라인 형성하고 딜 한번 빼줍시다. 이제는 바텀 다이브 계속 해주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이온이 만약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케인이 보시면은 들어가고 케인이 이제는 아래쪽 캠프에 올 거예요. 이미 레드가 남아있고 위쪽 캠프를 먹고 바텀 쪽에 갱킹을 온 거기 때문에 아래쪽 캠프를 먹으러 집 갔다 올 텐데 그 타이밍 케인을 잡아준 이후 미드웨이브 푸시해주고 바텀 쪽 다이브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게임이 굉장히 쉽겠죠. 이거는 뭐 당장 레오나한테 물린다고 해봤자 무서운 게 없다 보니까 압박해주고 몰아낸 다음에 바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레오나 와드를 잘 해놨다. 이거는 굳이 내려갈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모습 보인 것만으로도 이 이즈리얼은 뒤로 빠져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뭐야 안 빠졌다 그럼? 앞에 빠졌네? 나이스. 안 빠졌기 때문에 근데 구도가 좀 애매해요. 너무 타워 쪽이다. 갔다 이건. 까비. 그냥 좀 천천히 가면 됐었는데 바텀도 좀 욕심이 많다. 이제 라이즈가 그냥 리안들이 나올 시점부터는 데미지도 잘 나오고 괜찮긴 한데 이 과정까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과정이 너무 깔끔했다 보니까 게임이 좀 많이 터져있고 쉬운 상태고 그냥 이거는 솔직히 많이 할 만한 것도 없긴 하네요. 이제 바텀 1차가 밀린 상황에서 원딜이 지금 미드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저는 사이드로 가가지고 압박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이 단계에서부터는 뭐 상대편 블라디랑 케인이 잘 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2대1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더 과감하게 플레이하면서 압박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바텀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제 쪽에 인원이 많은 게 아니라 뭐 탑 쪽에 인원이 배치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바텀 쪽에 옵잭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이 혼자서 시야를 뚫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좀 시야를 혼자 뚫어야 된다고 하면은 안전하게 시야를 먹을 수 있도록 망원형 개조를 구매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 이제는 진짜 여기 있는 캠프 다 먹어주면서 주변에 있는 캠프 다 먹고 사이드 밀어주면서 네 상대편과의 차이를 벌리면 돼요. 당장 한타가 할 만한 요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리한 다이브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이드에서 먼저 웨이브 밀어주고 상대편 정글 챙겨주면서 상대가 CS를 받아먹은 타이밍 때 다이브를 하거나 아니면 바이기를 챙기고 캠프를 먹는 식으로 하면은 이 차이가 좁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라인 밀고 다이브 할 만한 게 없다라고 하면은 바텀 밀고 이렇게 바이게 먹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웨이브는 다 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적당히 싸움이 열릴 것 같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쪽으로 움직여주면서 싸움 대비를 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이즈가 아까 플래시가 빠졌기 때문에 간다고 하면 뭐 나름 좋은 그림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서 움직임을 취했는데, 아이고 무리를 했네요. 또 이게 솔직히 말하자면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최악의 패턴인데, 어중간하게 낚시를 하다가 이렇게 제압 키를 먹혀버리고 상대편의 키를 챙길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게 제일 끔찍한 거거든요. 이게 결국 타워가 밀려있다는 건 즉 상대편 쪽으로 라인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워가 상대편 쪽에 근처에 있으니 우리가 좀 무리해서 들어갔을 때 상대편은 빠질 곳이 있고 우리는 빠질 곳이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나온다는 건데, 봐봐, 이게 한 명 한 명 잘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팀에서 좀 구멍이 나버리기 마련이고, 이 구멍이 메꿔질 수가 없는 거지. 우선은 지금 비전 플래시가 빠진 이즈가, 아 너무 세게 맞다 이거. 근데 라인 터트리면 살긴 살았는데, 전 눈치를 약간 볼게요. 이거 그냥 굳이 쌓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 명이 없습니다. 한 명이 없을 때 4대5 싸움 하면서 게임 비비는 거는 진짜 미련한 행동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냥 전령 같은 게 나온 타이밍 때 저희가 4대5가 아니고 5대5 싸움을 하면은 질 확률이 없어요. 이거는 무리한 행동은 핑으로 자제를 시키면서 다음 전령 때 한타를 빵 붙어가지고 방금 손해를 본 거를 메꾸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라이즈가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문제점인데, 이게 대천사를 뽑았을 때 쉴드가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몸이 말랑말랑해요. 뭐 트페나 카사인 또한 같이 느끼는 그런 단점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은 체력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쉴드도 없기 때문에 확실히 좀 한타를 했을 때 만약 상대편이 CC가 많다고 하면은 힘들 수 있겠지만, 대충 상대편의 조합을 보고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담 없는 상태고, 지금 AP랑 네, 이 세 번째 아이템으로 어떤 아이템을 갈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좀 갈템이 지금 당장 많긴 해요. 굳이 치감을 가지 않아도 데미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상대가 치유를 하기 전에 훨씬 더 많은 데미지 리필 이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치감을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아이템을 가는 식으로 선택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잠시만요. 앞에 라인부터 탱커부터 천천히 보여주도록 할게요. 앞에 라인부터 잘 녹여주면서 한타를 좋게 잘 마무리를 했고, 워낙에 솔직히 터져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방금 뭐 몇 킬을 줬다 하더라도 템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네, 템 차이가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상황이 끝나버렸죠. 이제는 잡았다. 나이스. 까비. 이제는 대충 억제가 타워까지 깨준 이후에 집 가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용 먹어준 이후에 집 가줍시다. 그리고 뭐 20분 전까지 만약에 이 격차를 잘 걸렸다고 하면은 이제는 곧 발언이 나와요. 발언이 나온다는 건 즉 상대편이 뭐 줄 건 좀 이런 식으로 편하게 줄 수 없는 그런 옵적이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서 강제로 싸움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싸움을 연다고 하면은 방금처럼 이 여기서 열던 한타처럼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다음 템은 그냥 여기서 뭐 조나 가도록 할게요. 상대가 직발적으로 막 예를 들어 레오나 궁이라든지 뭐 사이온 궁이라든지 한 방에 터트려야 되는 뭐 케인이라든지 이런 류의 챔피언들이 많다 보니까 만약 여기서 조나를 구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어그로 핑퐁적으로 굉장히 좋아서 거의 한타에서 죽지 않을 정도로 약간 그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템을 구매를 할 거고. 야 이거 웨이브 많다고 바텀으로 왔네 너? 개심하다 탑. 그리고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이드를 계속 꾸준히 먹다 보면은 이렇게 CS 차이가 진짜 벌어져요. 거기에다 뭐 방금 한 웨이브까지 먹었다 하면 거의 레벨 차이가 2개가 나버리는 건데 뭐 이런 건 포기하고요. 저런건 텔타지도 마세요. 같이 말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사이드를 계속 먹다 보면 이런 식으로 레벨 차이랑 템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한타에서 미드의 약간 그 폭발적인 힘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레벨링이 안 되면은 그게 안 되니까 사이드는 진짜 무조건, 우리가 만약에 한타를 했을 때 확실하지 않고 한타를 얼마나 각이 없으면 사이드는 무조건 먹어주세요. 이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미드한테 무조건 사이드 먹어주면서 성장을 해야 되고, 라인 계속 밀어주면서 성장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론 전까지 아래쪽에 있는 캠프 다 챙겨주면서 성장하고, 바론 타이밍 때 워낙에 바론이 빠른 지금 헤카림 라이즈, 카직스, 아펠이 다 있기 때문에 바론을 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바론을 쳤을 때 피관리가 된 챔피언들이 많으면은 바론을 치고 그냥 올 때 한타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바텀에 지금 보이지 않는 뭐 사이온 이런 챔피언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바텀과 사이드 미는 것보다 이거는 바론 쪽으로 움직이면서 바론이 갓 나왔을 때 바텀에서 저를 자르려고 하는 챔피언들이 있을 거예요. 라이즈 계속 아까부터 바텀 미네? 그렇다는 건 즉 바텀에 먼저 대기를 해서 자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상황을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챔피언들이 분명 있을 건데 그 타이밍 때 잘라보려고 했으나 레오나 바텀에 왔고 바텀에는 이쪽에 온 레오나의 플래시를 빼면서 나름대로 이득을 취하긴 했네요. 이제 지금 당장 바론 치는 건 좀 무리일 수 있거든. 아 이거 치네? 이게 왜 무리냐면은 먹을 수 있긴 한데 상대편이 여기서 한타를 봐봐 이렇게 돼요. 이게 한타를 열어버린단 말이야 먹기 전에. 근데 바론을 끼고 싸우는 HP가 좀 까인 상태에서 싸우면 열려버리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상대편이 좀 늦게 얼었어요 이거는. 상대가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약간 한번 망설인 거지 그냥.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좋은 타이밍 때 중간에 터뜨리면서 아 근데 이건 죽었다. 아 이게 그냥 진짜 최악의산 해버렸네. 상대가 한 번 망설였는데 뭔가 우리도 싸움을 되게 못하는 느낌이야. 결국 바론을 상대가 한 명이 빠지지 않은 타이밍 쳐버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딱 바론을 끼고 우리가 뭉쳐있는데 상대방이 포킹을 하면서 좋은 싸움 구도가 나올 수 있는데 방금 근데 확실한 건 저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조다 타이밍 괜찮아서 나쁘지 않았는데 한타를 왜 준 건지 모르겠네. 조금 까비. 그래서 뭐 나쁘진 않았어요. 결국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드렸고 바론을 칠 때에는 그냥 딱 봐도 우리가 이쪽에 낚시 한번 한 다음에 다 사라졌잖아 맵에서. 상대가 예측이 가능한 타이밍이 아닌 최대한 예측에 불가능한 이거를 바론 쳐?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론 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할 때 사이드를 밑에 치는 거죠. 우선은 네 존에 뽑은 다음에 다음 한타 보도록 합시다. 카직스가 위치가 좋긴 한데 아 근데 궁이 없어. 좀 애매한 감이 있죠 이거는. 어? 오 나이스. 그리고 레오나 노플입니다. 넘어가고 싶지? 굿. 상대편 두 명이 죽어있다 보니까 이제 사이드에 투자할 만한 인원이 없어요. 바텀에 두세 명 인원이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지 라이즈를 짜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 라인 쭉쭉 밀어주면서 사이드 압박 넣도록 합시다. 이제 여기서 상대편을 할 만한 건 딱 하나요. 이게 헤카림이랑 라이즈가 사이드로 빠져있을 때 미드에서 뭐야 미드에서 여는 거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사이온의 콤보를 잘 맞아버렸네요. 아 근데 라일라이 아 근데 이게 확실히 리안드리가 보면 라이즈가 옛날엔 좀 탱커도 잘 잡는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템이 좀 많이 구려지면서 잘 뭔가 못 잡는 느낌이 조금 있긴 하네요. 생각보다 안 달아. 콤보를 넣었는데 맞아 대천사만 있어도 다 잡긴 했을 텐데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대천사는 너무 사기 아이템이기도 했어. 아니, 사기라기엔 그냥 적당한 밸런스 템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템들이 좀 사기지 전 시즌 템은 좀 사기 같다는 느낌은 좀 안 들어서 이제 그리고 상대편 지금 움직임이 보이시죠? 이제 그냥 뭉쳐가지고 한타 하겠다 이거기 때문에 굳이 아이고 굳이 갈 필요 없이 한타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구도가 좀 애매하긴 해요. 최대한 안정적인 포지션 잡아주면서 네 데미지 넣어주고 있고 우선 굳이 저 시야 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뒤로 빠진 다음에 저희 바텀이 잘린 상태이기 때문에 용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싸움 구도는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한데 들어가는 건 안 좋아요. 레오나 플러스 이지랄이기 때문에 상대가 레오나의 CC를 통해 이지랄 핑퐁을 도와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피가 없는 헤카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도박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불리한 건 상대편이란 말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해주고 있고 상대가 들어오는 시간 한타 나쁘지 않아요. 저희도 잘 커인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온다고 하면 나쁠 게 전혀 없어가지고 싸움을 유도하려 했으나 이거는 네 블라디미르가 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진 않겠습니다. 이게 그냥 상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운영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우리가 불리하니까 어떻게든 뭉쳐가지고 4대1 계속 유도해보자 이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운영인데 상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 조금씩 해주고 있고 카식스 근데 생각보다 노들이야. 뭐야 아니 생각보다 노들인데? 뭔가 막 상상했던 데미지가 안 나온다. 이제는 사이드 계속 밀어주면서 압박 넣어줍시다. 어차피 텔포가 있기 때문에 상대편이 갑작스러운 이니시를 언더 해도 이젠 대처가 가능하다 보니까 굳이 합류했을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 변수가 뭐냐면 지금 아펠리우스가 이렇게 스펠이 다 빠졌잖아요 방금. 그래서 이 텔포로 가기 이전에 아펠리우스가 녹아버린다고 하면은 좀 게임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솔직히 솔랭에서는 붙는 게 맞긴 해요.
이게 막 팀게임에서 내가 바텀을 민다고 했을 때 아펠리오스가 기다려주면서 죽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쁘지가 않은데, 만약에 아펠리오스가 내 위치를 보지 않고 앞으로 나가버려서 먼저 죽고 시작을 하면은 텔퍼로 와다 한타를 져버리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진짜 할 수 있는 최악의 수인데, 뭐 지금 그래도 그걸 인지를 했는지 잔나가 바론핑을 찍으면서 다음 한타를 바론을 할 것 같네요. 바론에서 한타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한타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보니까 나쁠 게 전혀 없고, 저는 그 전까지 사이드 밀어주면서 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보면 팀에 데스가 좀 많아요. 아, 이런 게임은 진짜 모르는 건데, 우선 확실하게 성장을 해놓읍시다. 바론 한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 잘 뭉친다 얘네가. 우선 저도 이거는 미드로 가도록 할게요. 다이브를 나왔을 때, 아, 지금 물리면 안 돼요. 근데 오히려 이게 나쁘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지금 미드에서 물리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핑하 박아주면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봅시다. 와, 근데 다이치 너무 몸이 약하다. 아니, 이렇게 몸이 약하다고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집 갔다가 텔로 옵시다. 바로에 지금 나온 타이밍 때문에 한타고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밑텔 타면서 한번 딴 것도 보도록 할게요. 헤카림이 지금 안 나온 상태에다가 파이팅 해주면서 데미지 넣어주고, 헤카림 온 타이밍 때 한번 다시 데미지 넣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야, 너무 빨라. 뭐야. 아, 근데 솔직히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아, 이제 너무 구린데? 아니, 씨. 야, 너무 구려 갈 텐도 없고 너무 약하다. 원래 다음 아이템으로, 원래 진짜 정석적인 아이템 트리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 추진력 가는 게 정상이긴 해요. 근데 보면은 상대가 CC가 좀 한 방에 꽝 터지는 추진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챔피언들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질적인 아이템 선택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뭐 운영은 잘 굴려서 어떻게 게임을 이기긴 했지만 라이즈는 안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